안녕하세요. 큐브렉스 신유영 대리입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M&E 컬렉션에 있는 모션 빌더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모션 빌더는 이제 말 그대로 그 모션과 빌더 해서 말 그대로 모션을 만드는 기능에 이제 특화된 툴이고요. 제가 한번 사용해 보니까 좀 더 퍼포먼스도 괜찮고 모션도 쉽게 만들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마야나 맥스에서도 애니메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사용을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모션 빌더도 조금만 살펴보시면은 기존의 마야나 맥스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드셨던 것보다 좀 더 빠르고 쉽게 그 애니메이션을 만드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오늘 모션 빌더에서는 모션 빌더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인 리타게팅 기능을 이용해서 빠른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고요. 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모션 빌더로는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모션 빌더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모션 빌더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애니메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짚고 넘어갈게요. 이제 애니메이션 시스템은 3D 맥스랑 마야에 이제 한 네 가지 정도의 시스템이 있는데요. 3D 맥스에 바이패드, 캣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야에는 본과 이제 휴먼 IK 시스템이 있어요. 이제 뭐 각각 장단점들이 있는데요. 이제 바이패드나 캣 같은 경우에는 뭐 리깅이 좀 쉽고 뭐 애니메이션이 만들기도 쉽고 뭐 모션 데이터도 쓸 수 있고 뭐 그렇기는 한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약간 잔 버그들이 좀 많고 바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족이 좀 안 된다는 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단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마야의 애니메이션 시스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야는 이제 본과 이제 휴먼 IK 시스템이 있어요. 두 개는 좀 큰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스텀 리그라고도 좀 많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보통 리깅을 하실 때 사용하시는 그 일일이 그 뼈를 받고 그다음에 컨트롤러를 만들고 이렇게 세팅하시는 것이 이제 본 그러니까 커스텀 리그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휴먼 IK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휴먼 IK라고 그 기본적으로 틀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빠른 세팅이 가능하고 오류 발생이 좀 적습니다. 이제 커스텀 리그의 장점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이제 스트레칭 세팅 같은 것도 이제 원하시는 만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제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이제 찾아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단점이라고 보시면은 뭐 이걸 습득하거나 이제 작업을 하시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틀이 딱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자 이제 세팅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이미 있는 모션 데이터를 애니메이션 재활용하는 데는 약간의 한계점들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휴먼 IK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짜져 있는 틀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대로 빠르고 오류가 적고요. 그리고 휴먼 IK 시스템은 이제 풀바디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풀바디 시스템은 몸의 한쪽을 움직이면은 몸 전체가 그 움직임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 조금 이따 보시면은 조금 더 와닿으실 건데 그걸로 이제 빠른 포즈 수정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미 그 틀이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재활용도 꽤 잘 되는 편입니다. 그럼 휴먼 IK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모션 빌더의 휴먼 IK는 이제 외국의 게임이나 아니면 영화 제작사 아니면 애니메이션 제작사에서 이제 글로벌 플랫폼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서 많이 효율성이 이제 그 인정을 받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FBX 파일을 통해서 3D 맥스나 마야, 모션 빌더로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토데스크 제품뿐만이 아니라 유니티 같은 게임 엔진으로도 연동이 가능하니까요. 좀 더 호환성이 좋다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풀바디 시스템으로 빠르게 애니메이션 편집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제작 및 편집을 위해서 그 모션 빌더에서도 도프시트 그리고 F커브 스토리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 도프시트랑 F커브 같은 기능들은 마야에 있는 도프시트나 아니면 그래프 에디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릴 이제 리타겟팅. 이미 기존에 있는 모션 데이터를 리타겟팅을 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좀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특징들은 마야도 어차피 휴먼 IK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마야에서도 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왜 모션 빌더를 쓸까요? 모션 빌더 휴먼 IK는 마야 휴먼 IK랑은 좀 더 다른 기능들이 좀 있어요. 바로 모션 빌더의 휴먼 IK에서는 이제 뭐 곰이나 사자 같은 이제 사족 캐릭터 리깅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뭐 상체 애니메이션 따로, 하체 애니메이션 따로 이런 식으로 부위별로 애니메이션을 리타겟팅을 해서 블렌드 하셔가지고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럼 휴먼 아이캔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휴먼 아이캔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15개의 필수 노드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필수 노드에는 각자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 그 캐릭터 세팅을 하셨던 그 본을 이제 매칭을 시키셔가지고 컨트롤 리그를 만드시게 되시는데요. 이때 이제 중요하게 보실 점이 이제 레프트와 라이트, 왼쪽, 오른쪽 구분을 좀 정확히 해주셔야 되세요. 네. 옆에 보시면은 예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스벤의 그 레프트 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괜찮은데 뭐 L 암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이제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은 모션 빌더가 바로 가져오지 못하고 또 일일이 세팅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프트 라이트를 구분을 잘 해주시면은 만약에 레프트 한쪽만 세팅을 하셨으면은 자동적으로 라이트 쪽을 인지를 해서 양쪽 다 똑같이 세팅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이제 이름 사이에 스페이스 공간이 없어야 된다는 건데요. 사실 3D 맥스나 모션 빌더는 스페이스 공간을 지원을 해서 그 두 개를 연동을 하실 때는 이제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마야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가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조금 이름이 애매하게 들어갈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스페이스 공간인데,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야는 조금 오류가 발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습관적으로 이름에는 스페이스가 없는 상태로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오늘 보여드릴 기능은 이제 마야 프로그램 안에 있는 이제 샌드 투 기능으로 모션 빌더로 이제 내보내고 모션을 다시 받고 뭐 이런 기능을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 염두해 주실 점은 이제 같은 버전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마야 2019로 작업을 하셨다. 그래서 샌드 투로 모션 빌더로 보낼 것이다. 라고 하시면은 모션 빌더도 2019 버전으로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되세요. 만약에 뭐 버전이 다르시면은 그냥 FBX로 파일을 익스포트하고 그다음에 모션 빌더에서 임포트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되시고요. 네. 일단 뭐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이제 데모 쪽을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혹시 소리가 아직 안 들리시나요? 네, 일단 마야 창이 열렸습니다. 네, 일단 제가 캐릭터를 하나를 불러와 줄 건데요. 네, 모델링만 있는 캐릭터를 하나 불러왔어요. 네, 지금은 아무런 세팅이 안 돼 있고 모델링만 되어 있고요. 이제 이거를 마야에서 컨트롤 리그까지 만들어 준 다음에 이제 모션 빌더로 가져가서 작업을 할 거예요. 모션 빌더에는 이제 뭐 본 세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마야나 맥스에서 작업을 해서 모션 빌더로 넘겨 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마야에서 이제 컨트롤 리그를 세팅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퀵 리그를 사용할 건데요. 퀵 리그는 리깅 쪽에서 스켈레톤에 들어가시면 퀵 리그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셔가지고 캐릭터를 하나를 추가를 해주고요. 캐릭터 이 아이의 이름은 스벤이에요. 스벤. 네, 이런 식으로 정해줬습니다. 그럼 퀵 리그에서는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주 쉽게 클릭 한 번으로 이제 지정을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방법은 일단은 모델링 데이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토 리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지금 리깅이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진행 중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바로 리깅이 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요렇게요. 근데 이게 아주 간단하기는 한데 조금 문제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보시면은 캐릭터 관절을 이제 마야가 알아서 세팅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팔꿈치 같은 부분을 보시면은 제가 원하지 않는 위치에 이제 뼈가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되면 애니메이션을 잡으실 때 조금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디테일하게 퀵 리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릭터를 다시 불러와 줄게요. 네, 아까 그 캐릭터고요. 이제 동일하게 캐릭터를 이름을 지정을 하고 만들어 줍니다. 이 원클릭 옆에 스텝 바이 스텝을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쭉 메뉴들이 뜨게 되는데요. 뭔가 되게 많죠. 그런데 이게 그냥 처음부터 그냥 쭉 따라 하시면은 자동적으로 컨트롤 리그가 완성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처음에는 지오메트리를 선택을 하시고 추가를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적용될 퀵리그가 적용될 퀵리그가 적용될 모델링 파일들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퀵리그를 만드실 때 이제 가이드 조인트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가이드 조인트는 그 바로 밑에서 만드실 수가 있으시고요. 기본적으로는 그 척추에 3개, 그 다음에 목에 하나, 그 다음에 숄더에 하나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원하시는 걸로 바꾸시면 되시는데 저는 그냥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를 눌러주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이드 조인트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요거대로 이제 컨트롤 리그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요 조인트들을 제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맞춰줄게요. 네, 보여드리는 거라서 일단은 간단하게 잡을게요. 네, 이렇게 가슴 쪽도 맞춰주시고요. 무릎도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는 한쪽만 맞췄어요. 그래서 요거를 전체 다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저는 미러로 똑같이 맞춰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왼쪽을 맞추셨으면은 미러를 하시면은 오른쪽도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일단은 네, 앞모습은 됐고요. 이제 옆모습 쪽은 크게 건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대로 이제 컨트롤 리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리그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스켈레톤 앤 리그 제너레이션 여기서 이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스켈레톤 세팅을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휴먼 아이캔은 T포즈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T포즈로 기본적으로 세팅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스켈레톤 앤 컨트롤 리그 요거 선택된 거를 확인하시고 크리에이트를 눌러주게 되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컨트롤 리그가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움직이는데 아직 스킨이 안 되어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밑에서 스키닝 부분에서 그냥 크리에이트 눌러주시면은 마야가 알아서 자동으로 이제 스킨 작업까지 완료를 해줍니다. 다 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네, 잘 된 것 같아요. 그럼 요거를 이제 마야 안에 있는 샌드 투 모션 빌더 기능으로 한번 바로 넘겨 볼게요. 파일에서 샌드 투 모션 빌더로 넘어갑니다. 일단은 뉴 씬으로 해서 넘길게요. 네, 이렇게 캐릭터가 들어왔어요. 일단 모션 빌더가 조금 많이 생소하실 거세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첫 번째 위쪽에 보시면 뭐 메뉴 바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서 세팅에 인터랙티브 모드를 들어가시면은 여러분이 뭐 자주 사용하시는 뭐 마야나 맥스나 뭐 그런 뭐 키보드 마우스 설정들을 들고 오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마야로 세팅을 해놨고요. 모션 빌더를 처음 키시면은 이 인터랙션 모드 세팅을 먼저 하시게 되세요.
여기 보시면은 뭐 X 뭐 이런 것들을 선택 가능하시고요. 마야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꾸시면은 일단 뷰포트 돌아가는 것도 이제 마야에서 뷰포트 움직이시듯이 그렇게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회전도 되시고 이렇게 움직여지시고 그다음에 확대도 되시고요. 마야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뷰포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뷰포트가 하나만 나오는데 이것도 마야처럼 4개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컨트롤 1, 2, 3, 4를 눌러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뷰포트가 4칸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마야에서처럼 뷰포트에서 F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요거는 이제 선택된 부분을 이제 확대되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A키를 누르시면은 이제 전체 오브젝트를 화면에 채워서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다시 뷰포트 하나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W를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스케매틱 모드로 넘어가게 돼요. 여기서 이제 뭐 연결된 노드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마야의 하이라키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컨트롤 W로 나와주시고요. 네. 그리고 컨트롤 T를 누르시면은 탑뷰와 바텀뷰로 오고 갈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Alt를 반복해서 눌러주시면은 그 레프트 라이트를 반복해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컨트롤 1을 누르시면은 다시 퍼스펙티브 모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이제 한 3가지 모드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지금은 캐릭터 모델링이랑 컨트롤러가 나오는 기본 모드고요. 그다음에 컨트롤 A를 누르시면은 모델링 모드, 그리고 또다시 컨트롤 A를 누르시면은 그 엑스레이 모드, 뭐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해서요, 계속.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엑스레이 모드로 둘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타임라인 쪽이에요. 저희는 30프레임으로 먼저 맞춰둘게요. 30프레임으로 맞춰두고요. 그 다음에 옆쪽에 보시면 여기 컨트롤 리글 패널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리타겟팅 작업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할 점은 여기 이게 풀바디 시스템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제 캐릭터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 컨트롤러를 하나 잡으시고 팔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팔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몸 전체가 이제 같이 따라 움직이게 되죠. 뭐 이런 풀바디 시스템 기능으로 인해서 캐릭터 포즈를 이제 빨리빨리 잡으실 수가 있으시고 애니메이션을 쉽게 잡으실 수가 있으세요. 물론 그 옆에 있는 뭐 파츠 쪽을 누르시면은 뭐 적용이 안 되게끔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저희는 일단 풀바디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지금은 바로 키시면 이렇게 내비게이터가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마야의 아웃라인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요번에 보여드릴 SF 브라우저. SF 브라우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사용하시는 모션 데이터나 아니면 캐릭터 셋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즐겨찾기로 경로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지정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저는 뭐 이미 스벤의 모션 데이터는 지금 즐겨찾기 추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모션을 씬에 넣으셔서 이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이제 모션을 하나 리타겟팅을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다시 일단은 저 조인트가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원래 모드로 돌리고요. 애니메이션 하나를 넣어 볼게요. 애니메이션을 하나를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모션 데이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잘 움직여요. 깜짝 놀라죠. 그럼 요거를 이제 리타겟팅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옆에 컨트롤 리그 패널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캐릭터 이름을 정확히 지정을 해주시고요. 저는 이 캐릭터에다가 모션은 소스 쪽에서 이제 넣으시면 되세요. 모션 데이터 소스를 넣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면은 캐릭터가 이렇게 바로 리타겟팅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아직 요 데이터가 이제 키로 변환된 거는 아니어서 아직은 활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베이크를 시켜주셔야 돼요. 베이크는 여기서 베이크 스켈레톤, 일단은 스켈레톤으로 베이크를 시켜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잘 베이크가 됐을 거예요. 그럼 내비게이터에서 이제 필요 없는 모션 데이터를 이제 지워주고요. 지워주실 때는 클릭을 하셔가지고 그냥 지우시면은
그 하위의 노드가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잘 깨끗하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클릭을 하셔가지고 셀렉트 브런치 요거를 꼭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꼭 선택을 하시고 딜리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딜리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지워버렸어요. 네, 베이크가 돼서 캐릭터가 잘 들어오네요. 뭐 이렇게 캐릭터가 만들어진 거는 이제 마야로도 보내실 수가 있고 맥스로도 보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마야로 다시 보내시는 방법은 또 간단합니다. 또 파일에서 아까 아까는 모션 빌더였죠? 지금은 샌드 투 마야를 누르셔가지고 업데이트 커런트 씬을 눌러주시면요.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애니메이션이 들어오게 됩니다. 쭉 요렇게 깜짝 놀라죠, 얘가? 이렇게 들어오실 수도 있으시고요. 네, 그러고 요거를 이제 맥스로도 보내실 수가 있어요. 맥스는 샌드 투 맥스. 맥스는 제가 아직 씬 파일을 열어두지 않았기 때문에 뉴 씬으로 해서 넘깁니다. 맥스는 좀 넘어올 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네, 맥스도 넘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맥스도 얘가 깜짝깜짝 움직일 수 있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캐릭터를 모션 빌더에서 작업한 애니메이션을 마야로 넘기실 수도 있으시고 맥스로 넘기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 중에서 뭐 마야로 끝내셔야 된다 하시면은 이렇게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셔서 마야로 넘기신 다음에 그 애니메이션을 끝내시면 되시고요. 맥스로 끝내야 된다 하시면은 이제 여기서 맥스로 넘기셔서 이제 끝내셔도 되시고요. 그러면은 모션 빌더에서는 이 애니메이션을 수정하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니메이션을 수정을 하시려면은 일단은 컨트롤 리그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컨트롤 리그로 바꾸는 방법은 아까 베이크 하는 데서 컨트롤 리그로 바꿔주시면은 바로 컨트롤 리그로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서 일단은 수정을 하실 이제 컨트롤러를 하나 선택하시고 F컵으로 넘어가셔가지고 두 개를 잡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키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까 그 인터랙션 모드를 이제 마야로 맞춰뒀기 때문에 이제 이 F커버 안에서도 마야에서 쓰시던 키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그래서 저는 여기 뭐 끝 프레임이나 뭐 처음 프레임이나 S키로 키 잡으시고 뭐 이렇게 지우시고 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실 방법은 저는 이제 이 캐릭터가 지금은 좀 모션이 약한데 얘를 좀 더 강하게 화들짝 놀라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애니메이션 수정을 위해서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몸통, 요거 막 모델링이 자꾸 잡혀가지고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여기에 마크 셀렉트 마스크가 있어요. 조금 안 보이실 텐데, 예. 여기 그 다각형 모양으로 있는데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은 모델링은 안 잡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컨트롤러만 잡힐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좀 보이네요. 네, 요거 선택해 줬고요. 네, 이렇게 컨트롤러를 잡으신 상태에서 뭐 처음과 끝에 S키로 키를 넣으시고 한 여기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수정을 할게요. 여기서 로테이트로 뒤로 확 젖히시고 뒤로 좀 가시고요. 고개는 너무 뒤로 젖혔으니까 앞으로 조금. 네, 뭐 팔도 뭐 이렇게. 그리고 또 풀바디 시스템이어서 그 키를 주시면은 그 전체적으로 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게 전체 키 모션을 포즈를 잡으실 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아주 뒤로 넘어갈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마음에 드는 애니메이션이 되었으니까 일단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합쳐줄게요. 뭐 마야에서 합치시던 것처럼 이제 머지로 그냥 합쳐주시면 되시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캐릭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일단 애니메이션 수정은 한 요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다른 애니메이션 모드, 스토리 모드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편집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스토리 모드에서 편집을 하실 때는 일단은 제가 다른 애니메이션 하나를 넣어줄게요. 테이크 2로 이제 테이크 2로 하나 만드시고요. 테이크 2로 만드시면은 이런 식으로 모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모션을 넣어 볼게요. 네, 일단은 걷는 모션을 하나 넣었습니다. 요걸 리타겟팅은 또 아까처럼 간단하게 이제 소스에서 모션 데이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요번에는 바로 컨트롤 리그로 베이크를 시켜볼게요. 컨트롤 리그로 베이크를 시키시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모션 데이터는 지워줍니다. 네, 이렇게 필요 없는 모션 데이터는 지워줬어요. 네. 스토리 모드에서 작업을 하시려면은 일단 스토리 모드로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이제 애니메이션 클립들을 불러오셔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보시면은 뭐 위쪽에 있는 부분이 오디오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뭐 보이스나 뭐 오디오가 있으시면 넣으시면 되시고요. 저는 캐릭터 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을 하셔서 인서트 캐릭터 애니메이션 트랙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캐릭터는 스팬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애니메이션 클립을 들고 오실 때는 우클릭 하셔가지고 인서트 커런트 테이크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애니메이션 클립이 들어왔어요. 지금 작업하셨던 애니메이션 클립. 근데 또 걷기 동작이면은 제가 요거를 한번 하나 실수를 해서 약간 다시 진행을 할게요. 요거 필요 없는 레이어가 생겨가지고 여기다가 다시 넣을게요. Insert Current Take로 넣었습니다. 네, 이렇게 걷는 동작을 넣었어요. 그런데 보통 걷기를 하시면은 얘가 조금 더 많이 걸을 수도 있고 많이 걷게도 만드시고 싶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길게 앞으로 조금 더 많이 걷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테이크를 이제 하나를 컨트롤 CV 하셔가지고 복사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이런 식으로 모션이 두 개가 들어오게 되고요. 일단 합쳐주시려면은 일단 멈추는 동작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일단 요 멈추는 다리 동작을 좀 없애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어디쯤이 좋을까요? 한 이쯤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네, 한 이쯤이 좋을 것 같아요. 35프레임. 그럴 때는 첫 번째를 선택을 하셔서 여기서 이제 잘라줍니다. 테이크를 잘라주시고요. 얘를 삭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붙여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붙죠. 근데 문제는 이제 캐릭터가 위치가 얘가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가요. 그럼 이제 캐릭터 위치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캐릭터를 위치를 맞추는 방법도 이제 간단하게 맞추실 수가 있으세요. 일단은 기준점이 될 컨트롤을 하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일단 저는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다리 컨트롤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맞추시려면 뒤쪽에 있는 애니메이션 클립을 먼저 잡으시고요. 여기 매치라고 있어요. 매치를 클릭하셔서 뭐 기본 옵션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OK를 누르시게 되시면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이 요거를 이제 살짝 조금만 더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얘를 드래그를 살짝 해주시면 이게 X표가 되죠. 요거는 살짝 애니메이션이 블렌드가 돼요. 그러면은 중간에가 이렇게 하시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작업을 하시다가 이제 좀 필요하시다 싶으시면은 조금씩 블렌드 해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렇게 애니메이션 작업이 됐고요. 근데 제가 키를 좀 잘못 자른 것 같아요. 네, 키를 좀 잘못 자른 것 같기는 한데 요거 키를 좀 정확히 맞춰주시면은 예쁘게 애니메이션이 들어갑니다. 네. 그럼 이제 같은 동작 말고 다른 동작을 또 한번 합성을 해볼게요. 일단은 얘네들을 움직이기 편하게 그룹으로 만드시고요.
예, 이렇게 그룹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단 뭐 뒤로 보낼게요. 뒤로 보내시고 아까 만들었던 클립이 하나 있으시죠? 네, 테이크 1으로 맞춰주시고 다시 한번 insert current take로 하시면은 아까 첫 번째 만드셨던 그 깜짝 놀라는 동작이 들어와요. 그럼 요거를 이제 같이 합쳐줄게요. 요거를 합쳐주시려면은 일단은 애니메이션 클립을 대충 맞추고요. 또 위치를 맞춰줄게요. 자리 위치를. 아까랑 방법은 동일합니다. 일단은 이쪽에 보이게 해주시고 뒤쪽에 있는 애니메이션 클립을 먼저 컨트롤 리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클립들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고 이제 다시 진행을 할게요. 네. 매치를 함께 들면 뿅 하고 얘가 갑자기 같은 자리에서 이게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애니메이션이 조금 어색해지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블렌드를 하시면은 그나마 조금 자연스러워져요. 블렌드를 하실 때는 아까처럼 이렇게 겹쳐서 블렌드를 하시는 방법도 있으신데요. 그럴 때는 이렇게 살짝 밀립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말고도 이렇게 뒤쪽으로 당기신 다음에 이렇게 클립을 늘려주시면은 이 부분에도 이제 중간 동작이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도 뭐 살짝 밀리기는 하는데 여기를 이제 살살 프레임을 좀 조절해 주시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을 편집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마음에 들게 이제 스토리 모드에서 마음에 들게 애니메이션 편집이 끝났어요. 그런데 쭉 보니까 이 뒤쪽 부분이 저는 얘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게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이 스토리 모드에서 편집을 좀 하려고 그래요. 애니메이션을. 그럴 때는 일단은 스토리 모드를 꺼주시고요. 아까 그 멈추는 애니메이션이 있던 거는 이제 테이크 2죠. 테이크 2로 넘어가시고요. 테이크 2로 넘어가시면은 일단은 여기 프레임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쪽에 있네요. 네, 테이크 2로 넘어가 주셔가지고 요렇게 멈추는 부분,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할게요. 네, 일단 수정을 하실 때는 아까처럼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 굽혀진 허리를 좀 핍니다. 어디에서부터 피면 될까요? 여기 50프레임을 잡고 그리고 또 60을 잡을게요. 그래서 여기서 어깨를 펴줄게요. 이렇게 자신감 있게 펴줍니다. 팔도 좀 내려주고요. 네, 이렇게 애니메이션 수정이 되었습니다.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멈추죠. 서요. 네, 여기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안으로 넣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씁니다. 좀 애니메이션이 마음에 들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머지 시켜주시고요. 스토리 모드에서 이제 확인을 하실 거예요. 다시 스토리 모드를 켜주시고요. 여기서 이게 쭉 얘가 앞으로 많이 걸어 나왔네요. 여기서 보시면은 얘가 다시 적용이 안 돼 있어요. 이럴 때는 이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 from current take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죠, 얘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이 이제 스토리 모드에서는 수정이 완료가 됐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마야나 맥스로 가져가실 때는 이거를 다시 테이크화 시켜주셔야 돼요. 애니메이션 키처럼. 아직은 키가 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적용을 해주실 건데요. 그거는 이제 테이크 3를 하나 새로 만듭니다. 네. 새로운 테이크가 하나 생겼고요. 이제 요 애니메이션 클립들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우클릭 하셔가지고 보시면은 필러 돌신 to current take라고 있어요.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보이시면은 여기에
키가 들어간 것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조금 보기 불편하니까 요거를 좀 가까이 맞출게요. 네네. 이런 식으로 선택이 이렇게 키가 만들어지셨고요. 요거는 이제 바로 또 send to maya로 보내시면은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시면은 적용이 되신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렇게 들어왔고요. 보시면은 한 이쯤 편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놀랬다가 얘가 걸어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그 모션 빌더에서 작업한 애니메이션이 마야로 제대로 넘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뭐 사실 여기까지는 이제 마야에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션 빌더에서만 가능한 이제 기능을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모션 빌더에서는 이제 뭐 다리는 다리 애니메이션만 따로, 그리고 몸통은 몸통 애니메이션만 따로 클립을 넣으셔가지고 리타겟팅을 하신 다음에 블렌드 시켜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스토리 모드에 있는 클립들은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테이크 2에 제가 또 다른 애니메이션을 하나를 넣는 것보다는 이제 테이크 4로 하나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테이크 4, 새로운 테이크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에 점프하는 애니메이션을 하나를 넣을게요. 그래서 동일하게 리타겟팅을 시켜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점프, 동일하게 리타겟팅 시켜주시고 베이크 컨트롤 리그로 해줍니다. 네, 컨트롤 리그가 다 되셨으면은 그 씬에서 다시 한번 모션 데이터를 지워주시고요. 네, 쭉쭉 지워줬습니다. 그러면은 캐릭터가 점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제가 하체 부분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요 애니메이션은 하체만 가져다가 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스토리 모드에서 요 애니메이션 클립을 넣어줍니다. 테이크 4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인서트 커런트 테이크를 눌러주시면은 애니메이션이 들어오게 되고요. 점프 애니메이션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캐릭터 애니메이션 트랙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시고 이름을 하나 넣어 주시고요. 똑같은 애 이름으로요. 그리고 아까 테이크 1에서 만들었던 요거 스토리 모드를 끄면은 이제 테이크 1 애니메이션이 보여요. 이렇게 깜짝 40프레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깜짝 놀라는 애니메이션을 넣어줍니다. 그거를 두 번째 트랙에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되면은 쭉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은 안 나오다가 여기서만 이제 두 번째 밑에 있는 트랙의 애니메이션만 나오게 되죠. 이게 기본적으로는 위에 있는 것들은 적용이 안 되고 가장 밑에 있는 트랙의 애니메이션만 보여주게 돼요. 그럼 이제 옵션을 바꿔가지고 좀 둘 다 보이게끔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하셔가지고 패스 스로우를 선택을 해줍니다. 패스 스로우 선택을 해주시면은 위쪽 애니메이션이 나오다가 밑에 나오다가 위쪽 나오다가 두 쪽 다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위에는 저희가 위쪽 애니메이션은 저희가 하체만 필요하고 밑에 밑에 트랙의 애니메이션에서는 저희가 그 만세하고 있는 그 팔 동작만 필요해요. 그러시면은 여기에 풀바디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메뉴가 뜨게 되는데 일단 다 꺼줍니다. 다 꺼주시면은 애니메이션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트랙에서는 이제 하체만 필요하니까 로어 바디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애가 이런 식으로 여기는 두 번째가 보여서 그렇네요. 이런 식으로 팔은 안 움직이고 네, 요건 두 번째 트랙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도 풀바디를 꺼주시고요. 여기서 얘는 상체만 적용이 되게끔 조절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만세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죠. 얘가 이렇게 상체 따로 하체 따로 애니메이션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네, 요것도 이제 키로 바꾸셔가지고 마야나 맥스로 불러오시려면은 아까랑 동일하게 테이크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두 개를 선택을 하셔서 필로드 홀씬 to current take 엄청 기네요.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여기에 키가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근데 모션 빌더에서는 이렇게 애니메이션 리타겟팅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리그로 이제 작업된 캐릭터라서 이렇게 리타겟팅을 하고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 편집을 했는데요. 사실 보통은 이제 커스텀 리그로 사용하시는 캐릭터들이 많으시잖아요. 커스텀 리그로 된 거는 뭐 리타겟팅이 안 되냐 뭐 이러실 수도 있으신데 사실 커스텀 리그로 된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모션 빌더는 새 걸로 바꿔주시고 마야에서 제가 커스텀 리그로 된 거를 하나를 불러올게요. 스벤이 또 다른 버전으로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커스텀 리그 된 버전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뭐 기본적으로 키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키가 들어가 있어요. 일단 여기서 애니메이션 한번 수정을 해보고 모션 빌더로 넘기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간단하게 수정을 해줍니다. 얘는 스트레치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팔을 쭉 늘려주셔도 돼요. 쭉 늘려주셔서 키를 주시고 그리고 뭐 몸통 같은 경우도 몸통은 14프레임의 키가 있네요. 얘도 쭉 늘려가지고 키를 잡아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이체로 넘기게 되면은 모션 빌더에서 그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발생을 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먼저 키를 스켈레톤에다가 베이크를 해주고 넘길게요. 베이크를 해주실 때는 일단은 조인트들을 전부 다 선택을 하셔야 돼요. 지금 조인트가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조인트가 보이시죠? 조인트들을 전부 다 선택을 해주셔야 되시는데 그냥 잡으시면은 하위 단계의 노드들이 선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셀렉트에서 하이라키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전체 다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다 선택을 해주신 뒤에 애니메이션 쪽으로 넘어가서 키에 베이크를 시켜줍니다. 쭉 늘어나죠? 네, 그러면 이제 잘 들어간 것 같아요, 키가. 그럼 이제 컨트롤러를 지워줄게요. 이 컨트롤러도 모션 빌더로 같이 보내버리면은 뭐 컨트롤러에 연결된 뭐 페어런치나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금 파일이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깔끔하게 지워줍니다. 뼈와 캐릭터만 들어갈 수 있게끔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모션 빌더로 보내실 때는 아까랑 동일하게 샌드 투 모션 빌더로 새 씬으로 해서 보낼게요. 네, 캐릭터가 들어왔고요. 재생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스트레치 된 것도 잘 들어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모션 빌드에서 뭐 이렇게 작업을 하셨다 하시면은 이제 맥스로도 보내실 수가 있겠죠. 맥스에서도 새 씬으로 열게요. 네, 맥스는 조금 오래 걸려요.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 불러와줬을 거예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불러와줬고요. 맥스에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스트레치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래서 만약에 맥스에서 뭐 바이패드로 작업을 하셨다가 이제 뭐 스트레치가 필요하시다 뭐 이러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마야에서 작업을 해서 넘겨오시거나 뭐 요렇게 작업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족 캐릭터에서 보여드릴 부분은 한 이 정도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모션 빌더 휴먼 IK의 특징으로는 이제 제가 4족 캐릭터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마야에서 하면은 크게 문제가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4족이.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보이시는 지금 불러오고 있어요. 요 캐릭터, 요 맘모스 캐릭터를 리타겟팅을 한번 해볼 거예요. 마야에서 하면은 문제가 좀 발생을 하니까 얘도 모션 빌더로 보내줄게요. 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뼈가 잘 안 보이니까 뼈를 볼 수 있게 엑스레이 모드로 바꾸시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은 컨트롤 리그를 해주셔야 돼요. 얘는 아직 디피네이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뼈들을 전부 다 이제 적용을 시켜 주셔야 돼요. 컨트롤 리그를 만드시려면요.
컨트롤 리그를 만드시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 뼈에다가 적용을 하셔야 되시는 건데요. 원래 마야에서 퀵리그로 만드셨으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적용이 돼서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적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적용을 해볼게요. 네, 이쪽을 더블 클릭해서 누르셔가지고 그 다음에 캐릭터 본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파란불로 들어오게 됩니다. 파란불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세요. 지금 노란색 부분으로 표시가 되긴 했는데 요거는 어차피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아요, 애니메이션에. 약간 뭐 각도가 안 맞거나 아니면 이름이 안 맞거나 뭐 고를 때 이렇게 노란색으로 뜨기는 뜨는데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아유, 잘못 선택을 했네요. 잘못 선택을 하실 때는 클리어를 해줍니다. 모델링이 선택이 안 되게끔 할게요. 이거 위에 거는 조인트예요. 네, 다시 클릭을 하시고 물 빼야 되네요. 넣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를 넣습니다. 네, 이렇게 세팅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캐릭터 모션 데이터를 불러와서 모션을 넣어 볼게요. 모션은 일단은 불러옵니다. 곰 캐릭터를 불러왔어요. 좀 겹쳐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곰이 이렇게 넘어집니다. 이 넘어지는 애니메이션을 이 맘모스한테 리타겟팅을 시켜줄 거예요. 리타겟팅 방법은 아까 사람 캐릭터를 했을 때와 동일합니다. 캐릭터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아마 이게 그냥 캐릭터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리그를 먼저 해줍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뜨는데 일단 요거 바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2족,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이제 4족. 그래서 4족 캐릭터를 할 거예요. FK를 할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캐릭터가 컨트롤 리그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소스에다가 아까 그 곰 데이터를 넣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리타겟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또다시 베이크를 하고 곰을 지워줄게요. 컨트롤 리그로 했고요. 맘모스를 제외한 이제 곰이랑 모션 데이터를 잡고 지워줍니다. 쭉쭉 지울게요.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아이고 앞쪽에 키가 있어요. 앞쪽에 얘가 쓰러집니다. 그럼 여기서도 애가 파묻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조금씩 고쳐주시면 되시겠죠. 뭐 이렇게 올렸다가 뭐 로테이션도 넣으시고 이런 식으로요. 얘가 한 이쯤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쯤은 괜찮을 것 같고 잘못 왔네요. 여기서 조금씩 올리고 수정을 조금씩 해주시고요. 이걸 또 빼주시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캐릭터 모션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또 역시 이거를 마야로도 불러오실 수가 있으시고요. 업데이트를 할게요. 이렇게가 넘어지죠. 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실 수도 있으시고 뭐 맥스로도 똑같이 보내실 수가 있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모션 빌더에서 리타겟팅을 활용해서 애니메이션을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맥스로 넘기셔도 되시고 마야로 넘기셔도 되시고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플랫폼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네. 뭐 모션 빌더의 장점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있으면은 저는 모션 빌더가 애니메이션 재생을 했을 때 보시면은
조금 3D 맥스나 아니면은 마야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모션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마야랑 맥스랑 이제 같은 모션을 연동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한 여기까지고요. 벌써 한 50분이 지났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 퀴즈를 좀 준비를 했는데 좀 호응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한 세 가지 정도 퀴즈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맞춰주시면은 저희가 소정의 상품,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예요. 마야 2010, 어? 아, 네. 네네. 퀴즈 정답은 이제 채팅창에다가 이제 타이핑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착순 한 명이에요. 문제당 한 명이에요. 네, 벌써 누가 손을 드셨어요. 네. 그럼 마야 2019를 사용하실 때 이제 샌드 투 기능을 사용하려면 이제 버전은 어떤 걸 사용을 하셔야 될까요? 정말 빨리 대답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호응 감사합니다. 고봉관님이 제일 빨리 입력을 해주셨네요. 사실 요거는 타이핑 빨리 치는 사람의 임자입니다. 네, 그럼 고봉관님께 저희가 소정의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다음 문제가 있어요. 본 세팅 시 본 이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제 선택을 해주세요. 조금 복잡하실 거예요. 스벤, 엘, 암 아니면 스벤, 엘, 암 아니, 빨리 대답을 해주셨어요. 박준홍님께서 정답을 맞추셨네요. 타이핑이 빠르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모션 빌더의 휴먼 IK에서만 가능한 기능은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두 가지를 적어주시면 되세요. 음, 네, 네네, 맞습니다. 미니몬님께서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세 분께는 저희가 약간 소정의 이제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모션 빌더의 그냥 대표적인 기능인 리타겟팅 기능에 대해서 그냥 뭐 간략하게 이제 뭐 소개차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뭐 어떻게 들으셨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으셨을 것 같고요. 네. 뭐 혹시 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 혹시 궁금하시거나 좀 그러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제 Q&A는 좀 마치고요. 네, 한 시간 동안 정말로 그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